통일대교 중심에서 밥을 외치다. 아주 큰 밥줄이 떠나가 버렸으니 얼마나 아쉬웠을까. 제발 그냥 가지 마. 불법 점거를 하고 나섰는데 결국에는 불법으로 고발을 당했죠. 도대체 근데 왜 통일대교를 갔을까요? 온몸으로 막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쌍한 모습으로 경찰들에 의해서 뚫려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막지 못해서 분해하는 이런 그림을 원했을 텐데 뭐 엉뚱하게 얼굴도 구경도 못하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투쟁에 나서서 통일대교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려오는 것은 막아냈다. 이렇게 이제 정신승리를 질질 끌려 나오는 그런 그림이겠죠? 그게 6월 선거에 도움이 될 테니까. 엄청 거기서 경찰들을 폭력 경찰로 만들어내고 싶어 했고 자신들이 경찰들한테 맞았대요. 내동댕이 쳐지고 화장실도 못 가게 했다. 너네들이 대한민국 경찰이냐 북한 보위부원이냐. 그간의 장애 집회와 비교해봐도 대규모로 모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청경원장 같은 경우는 경찰 비공개 워딩으로는 1만 명, 공식 워딩으로는 2, 3만 명, 자유한국당은 15만에서 20만이 모였다. 청계광장에? 가득 채워봐야 10,000명이 간신히 됩니다. 거기는 그 공간이 그렇게 허용이 안 되는 공간이에요. 거기가. 내가 현장에 갔었는데 많이 잡아도 1,500이었어요. 무슨 그 뭐 15만이 웬 말이요. 그게 서울광장에 꽉 채워도 10,000명인데. 그렇죠. 그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평에 10명이 들어간다 이래요. 한 평에? 자유한국당에서 한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10,000명이 되며 뭐 10만 명이 안 될 수가 있느냐. 최소가 10만이고 15만인데 이렇게 이제 억울하게 언론 보도를 문제를 삼고 나서기 시작하죠. 언론 보도에 불만이 되게 많아요. 계속. 여론전이 목적인데 여론이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면 자기들은 억울하다 이거겠죠. 신문에서는 두 군데서밖에 안 달아줬다. 방송에서는 두 방송사가 안 달아줬다. 자유한국당 워딩이에요. 어느 언론사가 어떻게 다뤘는지 하나하나 다 보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또 댓글이 16,000개가 달렸는데 어떻게 기사 순위에 20위도 못 뜨냐. 컬링이 금메달이냐 이 순간에 뭘 청계광장을 보고 있어. 아니, 댓글 16,000개의 질을 따져봤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솔직히 관심이 있겠어요. 통일대교로 달려간 분들 얘기를 다 계속해 주시죠. 24일 저녁에 기습적으로 달려갑니다. 다쳐서 가면 경찰이 막을까 봐서 말하자면 알밖에 들어갑니다. 경찰도 뭐 당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래도 국회의원이니까 들어서 빼내진 못하고 그냥 이제 고착을 시킨 거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통동원 해가지고 합류해라. 이렇게 무전을 때린 거죠. 군고구마 장수 모자 공동 구매했을까요? 14일 날 투쟁 계획서가 기자들한테 공개가 됐는데 이게 와 김성태 한국노총 총장 출신이잖아요. 와 그렇게 정교하게 세밀하게 잘 짤 수가 인간한 그 노동 집회 투쟁 계획서 맘먹을 밤 계획이 어떻게 그 투쟁 물품을 공수하며 방송 차량을 어떻게 대절을 해가지고 어떤 진로로 움직여서 투쟁 대우를 끌고 갈 것이며 경찰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내세울 메시지를 뭐하고 피켓과 현수막은 어떻게 준비해라. 아주 이런 상세한 투쟁 계획이 담겨 있어요. 물론 현장에서 그대로 된 건 거의 없지만. 그러면 그 모자도 투쟁 물품이네. 그렇죠. 시위 용품. 그 이제 시위 용품으로서 이제 철저한 준비하에 준비된 방한 용품이다 이 말이겠죠. 그 자유한국당 그 취재 정보를 공유하는 공보방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기습점거 시작했다고 사진을 올려줍니다. 그제서야 이제 상당수 많은 출입 기자들은 그때 알았다. 주말에 뭐 하는 짓이요? 국회 기자들은 주말에 쉬어야지. 그렇죠. 이거는 허건날 진상들 쫓아다니는 게 일이니까 주말에 이제 그런 일이 터지면 일단 짜증이 몰려옵니다. 멀잖아. 거기까지 어떻게 가? 뭐 가니까 뭐 거기는 뭐 아수라장이죠 이미. 경찰들하고 당원들하고 뒤엉켜가지고 6월에 출마할 사람들 엄청 왔잖아요. 뭐 빠질 수는 없겠죠. 기념사진 다 찍고 거기서 다 태극기 앞에서 내가 구국의 현장에 서 있다.
선거용 이벤트였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니 이 사람들이 이게 갈수록 조원진당을 닮아갑니다. 요새는 대놓고 어딘이 애국 시민들 모여주세요 맞아. 막 이렇게 양쪽 다 서로가 자기가 본진이라고. 태극기 세력의 본진 애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용어도 북풍몰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뺏어가가지고 이게 애국 시민 코스프레 구국의 전사 코스프레. 투정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거 쓰레기는 누가 치웠나? 27일 날 또 이제 두 번째 불법 도로 점거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그 통일대교와 함께 내려올 때 사용했던 전진교라는 다리에도 분산 배치가 돼서 막아선 거죠. 운영위가 아침 10시에 국회에서 열렸는데 5분 만에 정의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이 양반들이 뭐 하는가 했더니 5분 만에 딱 정의를 시켜버리고 바로 걸로 튄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현장에 이제 쓰레기가 문제가 된 것인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언론에서 이것도 문제를 삼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쓰레기가 치워지기 전에 사진 한 장, 치워진 후에 사진 한 장 이렇게 딱 준비해놓고 보도가 그렇게 아니나 다를까 나오니까 이 가짜 뉴스다 우리는 다 치웠다 해갖고 그거를 이제 기자들한테 뿌립니다. 뭐 법적 대응 운운하고 이제 언론 대응에 나서겠다 으름장 넣고 신나가지고 그랬는데 고발당했죠. 그 불법 도로 점거 그거랑 이제 집시법 위반. 도로교통법이 사실은 집시보다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그 치졸하고 더러운 건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맨날 뭐 다 도로교통법 위반해갖고 다 걸어가지고 사람들 벌금에 벌벌 떨게 만들어가지고 위축시키고 그래 왔는데 이젠 자기들이 그래놓고 불법 경찰 불러가라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고발 당하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영철이 북으로 귀환을 할 때 역주행을 해서 돌아갔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고발하라. 김영철은 왜 고발 안 하냐. 참고로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왜 그래? 그 사람 왜 그래? 폭주 기관차 김성태야. 옆에서 보고 있기가 힘들어요. 홍준표의 인기를 따라잡겠다 이런 일념? 김성태 원내대표의 모토가 있어요. 들개처럼 싸우겠다. 광야의 들개와 같이 싸우겠다. 들개가 되겠다는 게 진짜 자기가 이제 개가 되겠다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개던데. 우리 이거 고발당하지 말아요. 옛날에 노동운동하던 시절에 잘 싸웠던 사람으로 평가되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한국노총을 언제 노동단체로 만든 주역 중에 하나로 꼽힌 사람이지만 자기는 그런 가다가 있다. 대여투쟁력을 내세워가지고 당선된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하면 자기 지지층한테는 어필을 할 수가 30%만 확보를 하면 그다음 총선 염두에 둬서 봤을 때 자신들이 재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이 전략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여론조사는 잘 나오고 있나요? 이제 많이 잡으면 10% 후반 이제 높네 그래도. 적으면 10% 초반 또는 한 자릿수 이렇게 나오는데요. 홍준표 대표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거 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응답을 한 거여서 또 연구원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가 이미 20% 후반대에 접어들었다. 지금 이 프레임 짜기는 성공하고 있는 건가요? 홍준표 대표가 대선에 수했던 그 작전의 연장선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확장성을 논하기 전에 일단 자신들의 기반을 다시 회복하고 다진 후에 확장성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확장은 사상 누각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30%까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생 XX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한 거를 다지기 위해서 뭐 지방선거 끝나고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니니까 그것을 보수 재건의 큰 그림으로 보고서 이렇게 해서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 올림픽의 저주를 한 달이 넘도록 퍼부었는데 평양 올림픽이 아니라 평화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그러한 색깔 공세 프레임, 사실에 맞지 않는 헛발질 이것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자유한국당 아우로브 안중이 되었다. 마침 김영철 방난 국면이 조성이 되면서 기사회생할 하나 기회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고 나는데 이제 어쩔 거야? 그래가지고 2월 28일에 산적한 여러 법안들 볼모로 긴급 현안 질의를 정부를 상대로 하겠다. 그리고 원래 대정부 질문을 이렇게 예정이 없었던 것이었는데
근데 민주당은 저는 안 받아줄 줄 알았는데 그냥 이제 받아주더라고요. 그거 안 하면 또 본회의 안 한다 그럴까 봐. 어저께 그 대정부 질의가 끝나고 나서 든 생각이 이거였구나. 뭐냐면 어차피 헛소리 할 거다. 헛발질만 하기나. 어차피 이낙연 총리 조목조목 반박 당하고 꽥꽥 소리만 지르다가 내려갈 것이다. 그래갖고 난 이 사람들이 할 얘기가 맞나 아직도 남아있나 싶어가지고 봤는데 그동안 뭐 마이크 잡고 저기들 집회 나가서 말하고 통일대교 점거해가지고 마이크 잡고 말하고 이거 그대로 퍼서 뭐 질문이랍시고 하고 있어요. 통일대교 할 때 사람들이 별로 안 봤으니까. 대국민 여론전의 일환으로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의도했던 대로 잘 되지도 않았고. 홍준표 대표는 요즘 뭐예요? 전국을 뛰어다니고 있어요. 아주 부지런히 쉬지도 않고. 경남지사 선거 결과에 자신의 대표직을 걸겠다. 윤한홍 의원이 경남지사 후보로 거론이 되는데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 할 때 부지사였어요. 자기는 홍준표 대표는 자기는 경남지사 할 때 역대급으로 정말 너무나 도정을 잘했다. 이렇게 항상 그렇게 자랑하시죠. 실제로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오른팔은 윤한홍이 하면 분명히 될 거다. 제 신임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대쪽은 누가 나오죠? 김경수 의원이 거론되긴 김경수? 하는데 하마평이 오르고 있는 수준이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좀 화면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 싶은 국민들은 이제 경남지사 선거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 3월 1일날 홍준표 대표가 그 겐세 발언에 대해서 적극 두둔을 하고 나섰어요. 네? 일본 말인 겐세를 사용했다고 막말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나는 아베 총리한테 가볍게 목례를 한 것일 뿐인데 그걸 친일파라고 비난한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가벼운 정도가 아니던데 많이. 세계화 시대에 영어, 일어, 독일어, 중국어가 다 사용되는 시대인데 무슨 일본어 겐세이 했다고 뭐 이게 문제냐. 그러면서 뭘 이제 예를 드냐면 미투 운동. 미투 운동도 영어다. 친미판가? 나도 당했다. 이렇게 고쳐서 써라. 어떡해. 어떡하지 이 사람. 근데 이 양반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봤던 이유가 있더라고. 뭐요? 2016년 9월에 자기가 겐세이라고 말해갖고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미투를 왜 갖다 붙이지? 이 본질은 일본어를 써서 문제다 이게 아니라 국회에서 상대당 상임위원장에게 얘기한 태도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겐세이란 단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거는 일본어를 써서 문제다라고 홍준표 대표가 프레임전에 딱 걸고 들어간 거예요. 뭔가 본질을 잘 모르는 거야 아니면 알고 흐리는 건가? 아니 홍준표 대표가 그래요. 사람들이 일본어 써도 문제가 아닌데 일본어 썼다고 뭐라고 한다고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